잘 자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계속 피곤하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살을 아무리 빼려고 밥도 적게 먹고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식사법으로 건강한 삶을 안내하는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식으로 질병을 어디까지 치료할 수 있나요? 최근에 연구소에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굉장히 호전된 그런 건강 사례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연구소에 너무 방문하고 싶었는데 여건상 너무 누워있는 그 환자 상태가 심각해서 방송을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저에게 오고 싶지만 여건이 너무 안 된다 하시면서 너무 급하니까 병원에서 염증성 장 질환으로 10대 딸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께서 전해주신 소식입니다. 장에 너무 심각한 이 염증과 또 어떤 농양 때문에 도저히 항생제를 아무리 써도 병원에서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어떻게 호전이 되지 않고 있을 때 SBS에서 제가 이제 출연했던 그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좀 실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딸이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만큼 과일이나 채소나 채소즙이나 블루베리 등을 통해서 일단은 많이 먹었는데 염증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서 일단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가 많이 호전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아이 이제 어머니께서 최근에도 일단 염증 수치는 다 정상이고 꾸준히 그 건강한 식단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방송을 못 봤으면 너무 아찔했다라는 이제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아지고 혈당, 혈압, 당뇨 수치 이 많은 것들이 정말 식단 실천만으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고요. 저도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서 매우 이제 보람 있고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식습관만 바꿔줘도 병이 낫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염증이라는 것은 병원의 이제 접근 방법으로는 잘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 효과가 없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경우냐면 세균성 질환으로 인해서 정말 세균을 잡는 항생제를 썼을 때 염증이 개선이 되면 그거는 아주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지속적인 항원, 알레르기 물질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면역 세포나 면역의 질서가 잘 잡혀야만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세균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생제가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또 소염제라고 해서 염증을 이제 줄이는 약들이 있죠. 스테로이드도 있고요. 이런 약들의 기전은 일단 염증을 억누르는 기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염증이 생겨나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또 제거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식단으로 염증이 잡힐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나 또 기본적인 모든 세포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항산화 성분들, 효소 이런 성분들은 세포가 늘 먹어야만 하는 우리 몸에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인데 이게 사실 밥, 빵, 고기, 우유, 일반 그냥 다 가열 조리한 음식, 가공식품에서는 제대로 공급받기가 어려운 거죠.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었을 때 염증을 조절하는 이 세포들에게도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근본적인 그런 이 농양이나 지속적인 염증 수치가 높은 것들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난 원인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그 원인적 접근과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 장기를 튼튼하게 하려는 접근을 같이 해야만 약을 썼을 때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에서만 사실 효과가 있더라고요. 너무 몸이 체력도 너무 약하고 면역력도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약을 쓰게 되면 더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손상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건강한 상태에서는 염증 약을 썼을 때 그 효과가 또 같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세포를 또 우리 몸의 장기를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면서 약을 사용하는 치료적 접근도 같이 해야만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잘 자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계속 피곤하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우리 몸에 피곤하다는 것은 뭔가 몸에서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염증이 많을 때 내가 알 수 없는 그 피곤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살을 아무리 빼려고 밥도 적게 먹고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염증이 많고 또 우리 몸의 림프절, 큰 림프절들은 편도나 비장이나 이런 장기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 몸에 500개 이상의 림프절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 비장 같은 이런 큰 림프절들이 염증으로 인해서 계속 전쟁 상태에 있을 때는 또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쉽게 여기저기 혹이 생기는 분들 계세요. 병원에서는 6개월 동안 한번 추적 관찰해 봅시다. 아직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경우에도 췌장에도 좀 무릎 같은 게 있다 그러고 간에도 좀 혹 같은 게 있다 그러고 여기저기 혹이 저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바로 혹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미세한 염증들이 우리 몸의 세포 수준에서 혈관 수준에서 조직 수준에서 생기는 미세 염증들이 만성적으로 오래될 때 이게 혹으로 일단은 바뀌고 또 이 혹도 몸 전체 환경이 계속 나쁜 환경, 예를 들면 독소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또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환경에서는 점점점 이제 암 조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염증이 많을 때는 일단 좀 피곤하고 살도 잘 안 빠지고 혹이 자주 생기는 이런 좀 특징들이 있고 또 몸에서 계속 전쟁 상태에 있다 보니까 상처 회복이나 세포 재생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신진대사와 염증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계 이 정세도 보면 뉴스를 통해서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럼 그 나라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전시 상태에서 늘 긴장해야 되고 기본적인 이 생활이 되지 않죠. 의식주가 안정되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기본적인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온몸의 이 에너지 또 우리 몸이 골고루 사용해야 되는 이런 효소들이 면역세포들이 염증세포들을 제거하고 몸에 이제 알러젠, 항원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에너지와 효소를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몸이 뇌나 심장이나 소화기관, 위장, 간, 췌장 하는 이 장기들이 있잖아요. 염증에 온전히 집중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소화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 뇌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잘 해야 되는 우리 몸이 염증으로 인해서 제대로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몸은 계속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또 염증이 혹으로 바뀌기도 하고 일상적인 체력도 잘 생기지 않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힘든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은 신진대사를 위해서 반드시 가장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염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내 몸이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만큼 내 독소나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약만 쓰면 안 되고요. 내 몸이 잘 그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약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 장기들이 되살아나면서 염증이 제거되고 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체력이 튼튼해지는, 체력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